이번 영상에서는 가상화 프로그램인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지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울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 버추얼박스나 VM웨어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머신, 남는 자원을 활용해 가상머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가상머신에 리눅스라든지 뭐 다양한 운영체제 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가상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버추얼박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추얼박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그 버추얼박스 사이트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 사이트가 있으신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버추얼박스를 영문 쓰시든 한글 쓰시든 검색이 하셔서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사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다가 직접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박스.org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상상자죠. 버추얼박스.org라고 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사이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인 화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제 메뉴에서 다운로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메인 화면, 메인 홈페이지 보면 이미지로 크게 다운로드 버추얼박스 6.1이라고 되어 있죠. 요 이미지를 직접 클릭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크게 보이니까 요걸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다운로드 버추얼박스라는 이렇게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추얼박스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실행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6.1.2 버전이 이렇게 이제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요 중에 이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익스텐션 확장팩이라서 디벨로머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경우에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요 중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가상화 프로그램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해를 사용을 하시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호스트라는 개념하고 게스트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일종의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 하드웨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은 하드웨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 노트북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용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 노트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노트북이 있고 그 위에 현재 이제 그 운영체제로 윈도우 10을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 10입니다. 그래서 이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보통 이 가상화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스트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제 노트북 시스템 설명을 드리면 호스트 OS는 이제 윈도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는 저를 활용해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그 가상 머신 위에다가 지금 이제 CentOS 7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가상 머신의 위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이제 게스트, 손님이라는 뜻이죠. 호스트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게스트가 게스트 OS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게스트가 이제 손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게스트 OS라는 것은 그 가상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머신 위에 설치되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추얼박스 지금 현재 6.1.22 버전의 이제 플랫폼 패키지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이제 버전이 이렇게 제공되는데 가끔 이제 우리가 무심결에 잘못 다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다 보니까 이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리눅스 배포판, 즉 메인 그 호스트 운영체제가 리눅스인 경우에 다운을 받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인 경우에는 윈도우를 대부분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운 받을 때는 윈도우 호스트용을 다운 받으신다는 거. 기타 보시면 이제 OS 맥이죠. 맥OS 10X라고도 하죠. 그 맥OS 버전도 지금
그 버추얼박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라리스 이제 IPS 호스트라고 해서 요렇게 5가지 종류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절한 그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네, 오늘은 대부분 아마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윈도우 호스트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호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 받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계속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계속. 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파일명은 버추얼박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03메가 정도 됩니다. 금방 다운이 되어 있죠. 제가 폴더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 이렇게 해보시면 네, 파일 여기 보면 이제 버추얼박스 6.1.12 144080-win.exe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네, 100메가 정도 되죠. 105.581KB. 그래서 뭐 다운 받는 방법들은 뭐 간단하게 요거만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버추얼박스를 한번 설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이 버추얼박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 설치하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버추얼박스 없이 뭐 처음 설치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기존에 뭐 기존 버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를 보면 지금 버추얼박스가 깔려 있고 제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것저것 좀 테스트 한다라고 하느라 지금 가상 머신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전 보시면 제가 6.1.18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제거하고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고 설치하는 단계에서 그냥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가상 머신 이미지는 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걸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설치했는데 뭐 가상 머신이 이렇게 많이 보인다. 왜 있냐? 나는 없는데. 예,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새로 깔아도 이게 그대로 인식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당황하지 마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기존 번에 있으신 분은 뭐 제어판에서 제거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제거한 리무브 작업을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먼저 하시든 아니면 설치하는 과정에 사실은 상관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박스 한번 설치를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다운로드 파일 받으신 파일 있으시죠? 네, 바로 더블 클릭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네, 웰컴 투 혹시 이거 닫아야 되겠죠? 자, 웰컴 투 오라클 VM 버추얼박스 6.1.2 버전 셋업 설치 마법사라고 뜨죠? 네, 요 화면에서는 그냥 넥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설치하는 경로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C 프로그램의 파일스의 오라클의 버추얼박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 브라우저를 누르시게 되면 폴더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버추얼박스 프롬 자체가 용량은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C 드라이버 내에서 변경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이 버추얼박스가 설치된 위치를 뭐 D 드라이버나 E 드라이버 이걸 변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 드라이버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버추얼박스에 이제 그 가상 머신 생성하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드라이버로 바꾸는 건 권장을 해드리지만 일단은 이 버추얼박스가 설치되는 이 경로 자체는 바꾸시지 않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버추얼박스가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뭐 상용 버전에 비해서 상당히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요 경로를 바꿔 나오는 경우도 좀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로케이션 위치, 지금 현재 위치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오라클의 버추얼 박스 여기에 설치가 되거든요. 요거는 좀 안 바꾸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뭐 혹시 꼭 너무 종량이 없어 바꿔야 됐다라고 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될 수 있는 문제 있다는 거 한번 인지를 하시고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값을 그냥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커스텀 셋업이라고 요 창이 뜨죠. 그래서 요거는 크리에이트 스타터 메뉴면 요 밑에 시작 버튼에 엔트리 넣을 거냐, 그 다음에 뭐 바탕화면, 바탕화면 생기거든요. 아까 제가 아이콘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퀵 런치 바에 넣을 거냐, 요런 부에 이렇게 넣을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값을 이제 두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닝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뜨죠. 자, 이거는 이제 또 잘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버처박스가 뭐 설치가 안 되거나 하지 않는데, 요거는 반드시 좀 예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그 가상머신하고 윈도우하고 통신을 하려면 호스트 온리 어댑터라는 것도 저희가 어댑터를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뭐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서버 과정을 하게 되면 윈도우라고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상머신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댑터 설정, 즉 추가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노를 하시면 윈도우에 이제 관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윈도우 호스트 운영 체제인 윈도우랑 통신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제 버추얼박스 여러 개 지금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가상머신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호간에 통신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노를 하시면 그런 통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이제 예스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를 누르시게 되면 예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ready to install 떨어지죠? 준비가 되면 인스톨을 누르라는 거죠. 그러면 인스톨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 VM 버처박스 6.1.2 버전 이렇게 상태 체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좀 안 보일 텐데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제 화면만 나오는데 이것도 반드시 예 누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누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기존 것들 상태를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숏컷이나 기존 것들 다 제거하고 하는 절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에디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런 작업들을 거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가상 머신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이게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버처박스가 공개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전 없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이 버그 같은 것도 패치를 또 빠르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제 버전 한번 업을 하시게 되면 안 되던 기능들이 된다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패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기존 데이터도 이제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설치가 다 끝났으면 오라클 VM 버처박스 되어 있고 인스톨레이션 컴플릿 떨어지죠.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기본적인 체크박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오라클 VM 버처박스 6.1.12 되어 있죠. 즉 피니시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번 피니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처박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이쪽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제가 기존에 지금 버처박스를 쓰다 보니까 여기 밑에 이제 요 레디앤 모자목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처음 하신 분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버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버처박스 정보 보시면 6.1.12 버전이 이렇게 잘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프로그램인 버처박스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가상머신을 한번 생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을 만드는 방법은요. 요 파일 메뉴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에 메뉴 있죠? 파일, 머신, 뭐 도움말 이렇게 중에 머신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많이 쓰는 작업들은 이 우측 상단에 지금 메뉴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뉴를 이용하셔도 편리하기 때문에 자, 이 메뉴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자, 일단은 요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하기 전에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하실 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버추얼박스 기반 이제 저희가 센터OS 7을 지금 설치를 할 건데, 이 센터OS 7을 설치를 하시려면 이제 몇 가지 그 하드웨어 정보는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가상화 프로그래밍은 크게 이제 그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존의 호스트 운영 체제가 장악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자원을 할당해서 쓰는 거거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자원을 할당해서 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CPU하고요, 그 다음에 램하고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용량이 대부분 이제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센터OS 7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60기가를 할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와, 이 가상 머신 상에서 이제 60기가짜리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 꼴이 돼 버리는데, 지금 60기가 용량이 없는데 어떡하냐? 사실은 이제 뭐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상 머신 생성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60기가를 할당을 한다고 해서 60기가짜리 파일이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버추얼박스에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6기가까지 쓰겠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지금 이 버추얼박스 7, 센터OS 7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 센터OS 7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기가에서 7기가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6기가, 7기가 정도 사이. 그럼 6기가에서 7기가 정도의 파일이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일단 이제 그 정도까지만 있으시면 되고요. 그 60기가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60기가를 할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 대략적으로 나중에 뭐 데이터베이스 깔까지 하면 20기가, 30기가 정도면 필요한데, 그냥 저희가 여유 있게 제가 60기가를 잡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하드디스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CPU는 그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2비트용이냐, 그러니까 이 센터OS 7이 원래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따가 뭐 또 다운받는 영상, 또 센터O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64비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64비트용밖에. 근데 이제 최근에 32비트용도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고 있는데, 현재 실무에서 대부분 이제 64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의 를 지원하는 CPU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이게 CPU가 지금 설치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오래된 거, 예를 들어 뭐 i7 같은 뭐 인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텔이 i3가 있고요, 그 다음에 i5가 있고 i7이 있고 최근에 이제 i9도 나왔죠. 근데 지금 뭐 i7은 뭐 4세대 이후는 뭐 i7은 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5 같은 경우에도 최근 건 다 됩니다. i3, i5, i7, 뭐 i9 뭐 당연히 최상위급 당연히 되고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뭐 i5나 i4 4세대 이전, 4세대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2014년 이전 모델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32비트를 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영상을 지금 찍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일단 CPU 정보랑 하드 시스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내 PC가 있다면 내 PC 클릭을 하시고 바탕에다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내 PC에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내 PC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내 PC를 클릭을 하시고 공백에다가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 팝업 메뉴 나타나죠. 거기 속성을 한번 눌러보세요. 속성 눌러보시면 본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저는 지금 윈도우 10이고 제가 이제 i7 1060G5가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구매를, 이게 이제 10이 10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모델.
2020에서 2021년 초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세대. 그러니까 뭐 i7은 뭐 거의 64비트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5 이하 모델인 경우에 여기 보면 4000 시리즈 이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2비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한번 확인해 주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뭐 노트북을 이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실 테스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할당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그 20기가짜리로 제가 20기가까지 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S를 좀 설치하시려면 일단은 4기가 정도면 조금 좋고요. 메모리가 좀 많이 부족하시다 그러면 뭐 2기가 정도로도 할당할 수 있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가 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CPU를 좀 확인해 주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머신 프로그램 또 말씀드리지만 CPU, 램, 하드디스크의 자원을 나눠 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는 조금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제 뭐 새로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자, 이름 및 운영 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은 뭐 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센토S이기 때문에 이 센토S 보통 이제 7 이렇게 입력하는데 제가 또 이게 테스트한다고 이것저것 지금 많이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센토S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7이거든요. 네, 7 그리고 지금 버전이 이제 7.9 버전이거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센토S 가보면 이제 제가 가서 다운받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7 버전을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7.99, 2009 버전일 겁니다. 간단하게 사이트 한번 먼저 열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centos.org 이렇게 가보시면 이건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운로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7 버전이 있고요. 2009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예전에는 뭐 7.1, 7.2 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그냥 버전만 명기하고 뒤에 이제 날짜를 명기하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2020년 9월에 나왔다는 거고요. 그 마이너 버전까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현재 7.9 버전입니다. 7.9, 2009. 그러니까 2000년 9월에 나온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다운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센토에 79나 7.9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7만 처음 생성하시면 7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이거 샘플로 7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토에서 7하고 언더바 2009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79 뭐 이런 거 다 써버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썼기 때문에 이름을 좀 할 게 없어서 센터에 7, 2009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종류하고 버전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일단 머신 폴더는요. 머신 폴더는 지금 유저스의 포세인의 버처박스 VMS 여기에 생성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버처박스 생성되는 경로랑 그 다음에 이 가상화 프로그램은 리눅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글이나 뭐 그 파워포인트나 MS 워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 저장을 누르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 되잖아요. 가상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머신 폴더가 여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바꿀 수도 있고요. 제가 뒤에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C 드라이브 공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용량이 지금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른 드라이브 지금 내 PC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 파티션이 분할이 되어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뒤에다 이렇게 저장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좀 테스트 하나 좀 모아놨는데 그때 이제 이 VDI 파일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변경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변경하셔도 되는데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머신 폴더는 이따 뒤에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토 7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순간 이제 종류가 자동으로 리눅스에 레드햇 64비트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보통 가상머신 이름을 생성하실 때는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체제에 버전을 기입해 주시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음을 누르셔도 되는데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버추얼박스가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 한번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드랍다운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일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어떻게죠? 예, 윈도우즈 계열도 다 설치. 추가적으로 뭐 내가 윈도우 7, 아니 윈도우 7이 안 쓰니 요즘에 뭐 10에 몇 개를 뭐 테스트하겠다 그러면 네, 윈도우 선택하시면 되고 지원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게스트 OS로 지원되는 어떤 이제 운영체제의 목록이라고 보셔도 돼요. 리눅스가 있고 솔라리스, 일단 BSD 유닉스 계열, IBM OS, 특히 여기 보시면 맥OS 10, 맥OS X를 지원합니다. 지금 뭐 맥OS를 지원하는 그 가상화 프로그램은 뭐 거의 버처박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래서 혹시 맥 기반으로 어떤 이제 그 iOS라든지 맥 기반의 맥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맥북을 구매를 하시는 게 물론 좋지만 뭐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버처박스 기반으로 가상 머신 만들어서 맥 OS 10 X를 설치해서 뭐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맥OS를 지원한다는 거, 뭐 기타 어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명기되지 않지만 지원한 문체가 있는데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명기된 건 거의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리눅스가 또 배부판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센토스 7하게는 자동으로 레디언 64비트로 맞춰지는데 혹시 뭐 다른 리눅스 쓰겠다 그러면서 고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커널 버전으로도 이렇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야 이제 뭐 제가 센토스 7을 설치할 예정이라 자동으로 센토스 7로 이렇게 레디언 64비트가 선택이 됐지만 혹시 다른 링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바꾸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센토스 7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은데 또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름으로 파일명이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센토스 7 언더바 2009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센토스 7 언더바 2009라는 파일명. 뭐 아시겠지만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확장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뭐 뒤에 또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동으로 VDI로 저장이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백업할 때는 이 VDI 파일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센토스 7 언더바 2009 여기에 지정한 이름 .vdi로 저장이 된다는 거. 뭐 센토스 쪽 쓰기 어렵기 때문에 써드리죠. 7 언더바 2009 .vdi. 그래서 나중에 요 파일만 백업을 하시면 버처박스 설치된 곳에서는 얼마든지 불러올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따가 드라이버를 지정하게 되면 요 이름에 뭐 기본값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센토스 7 언더바 2009라는 디렉토리, 뭐 윈도우는 이제 폴더라는 개념을 쓰죠. 그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다시 센토스 7 언더바 2009.vdi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순하게 이름을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명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백업하실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센토스 7 언더바 2009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누르게 되면 자, 메모리 크기를 할당됐고 추천 메모리 크기가 1기가라고 되어 있죠. 네, 1기가 1023MB 1기가입니다. 자, 일단은 1기가로 하셔도 기본은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X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리눅스 마스터 과정인 경우에는 웹서버랑 데이터베이스, MySQL, PHP 이렇게 연동하게 되면 메모리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경우 저는 20기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8기가를 쓰신다거나 6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4기가 이상,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시스템 메모리가 6기가 이상이 있으시다. 요게 나타난 게 약 6000MB 이상 있으시다 그러면 뭐 4기가를 할당해 주시는 걸 조금 권장해 드려요. 저희가 DB까지 연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기가까지를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뭐 4기가밖에 안 된다 그러면 2기가로 하셔도 됩니다. 좀 조금 뭐 느리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기가 이상만 하시면 돼요. 1기가는 너무 느려요. 1기가는 저희가 지금 X윈도우 기반으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기가는 조금 추천 메모리 크기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2기가 이상, 4기가 대부분 뭐 4기가 정도 쓰시기 때문에 4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2기가 정도로 이렇게 할당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뭐 6기가 이상이다 그러면 4기가 또는 뭐 3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뭐 8기가 이상을 쓴다.
라고 하게 되면 4기가를 할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20기가이기 때문에 4기가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기가는 여기서 뭐 이렇게 드롭다운, 여기 보면 이제 드롭다운 업다운 버튼 하셔도 되고요. 뭐 스크롤 바 움직여서 아니면 이렇게 지우셔서 이제 번호를 줬죠. 뭐 409를 이렇게 기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롤 바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4기가가 409, 보통 이제 1024 단위로 원래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는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뭐 4000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여기 주시면 저 같은 4096에 정확하게 4기가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생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는요. 추천 하드디스크가 여기 이제 세 가지 메뉴가 나오죠. 가상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지 않음. 그 다음에 기본 선택한 게 이제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메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없이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드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스토리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 리눅스 뭐 가상 머신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를 공유해 쓰는 경우에는 뭐 가상 하드디스크를 추가하지 않음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리눅스 설치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선택되어 있는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기본값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하죠. 기존의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데 이미 설치하는 게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뭐.vdi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백업을 해두셨어요. 근데 뭐 윈도우를 재설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그 가상머신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불러와야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세 번째 의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뭐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치하자마자 이거 뭐 USB라든지 외장 하드디스크에 좀 백업하도록 권장을 해드리는데 백업 해주셨어요. 근데 뭐 작업 여기 원래 있던 거를 실습하다가 날라갔다. 아니면 뭐 잘못해서 삭제됐다. 라고 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세 번째 걸 선택을 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요거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이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추가해서 붙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뭐 기회 되면 제가 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제 연락처 메일 주소 아시면 제가 유튜브 URL 같은 거 유튜브 다 좀 대부분 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새 가상 하드디스크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은 8기가가 나오는데 솔직히 8기가는요, 이 뉴스마타 같은 게 또 말씀드리지만 DB 데이터베이스까지 설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를 실습한다고 하면 용량이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8기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뭐 60기가 이상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60기가를 다 쓰진 않습니다. 많이 써야 한 20기가 정도 될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 파일 종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제 VDI는요, 이 버추얼박스 디스크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버추얼박스 지정되는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상머신을 만들게 되면 저 기본값 선택하시면 뭐뭐.vdi로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확장자를 지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뭐 가상머신 프로그램 많이 안 써보시고 뭐 개념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VDI 파일 저희는 뭐 어쨌든 뭐 부처박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부처박스 기본값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VHD는 뭐냐면 윈도우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지금 예전에 쓰던 게 이제 버추얼 PC거든요. 이 버추얼 PC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윈도우에 설치된 이 버추얼박스처럼요.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윈도우의 호환 형태가 VHD거든요.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이 윈도우 하이퍼V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버추얼 PC용 파일 형태대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VMDK는 뭐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가상머신 프로그램이 가상화 프로그램이 VM웨어거든요. VM웨어의 양식으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vmdk로 저장이 됩니다. 뭐 VM웨어도 최근에 좀
원래 VMware를 원래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만약 뭐 VMware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있다 그러면 네, 세 번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버추얼박스만 일단 쓸 예정이라 그냥 기본 값인 momo.vdr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하드디스크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 버추얼박스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동적 할당이 있고 이제 고정 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가상머신을 6GB짜리 아직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고정 크기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 가상머신 생성할 때 60기가짜리 파일이 그냥 아예 생성이 돼 버립니다. 아주 굉장히 큰 용량 파일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쓰지도 않는데 60기가짜리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이미 이제 공간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나중에 백업을 한다라고 할 때라든지 이렇게 다시 불러오고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고정 크기는 권장하지 않고요. 이 동적 할당을 권장을 합니다. 이 고정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리눅스에 보면 이제 ZenKVM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이 부처박스 같은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동적 할당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60기가 할당하게 되면 60기가짜리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버추얼박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적 할당이라는 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동적 할당이란 뭐냐면 내가 60기가짜리 하드를 쓴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만약에 처음 설치되는 용량이 6기가다 라고 하게 되면 설치해서 생성된 용량이 그 6기가짜리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최대 이제 60기가짜리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동적 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적 할당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업이나 불러올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버추얼박스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동적 할당 두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파일 위치 및 크기에 대해 설명이 나오죠. 자, 기본 값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시면 그 버추얼박스 폴더과 C 드라이브 유저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의 포세이, 자기 아이디에 버추얼박스 VMS에 그 다음에 아까 이 CentOS 72009가 지정한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CentOS 72009 VDR 여기를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가상머신 이름 지정한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폴더로 그 지정한 이름.vdr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C 드라이브 공간에 여유가 있고 나는 뭐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기본 값으로 하셔도 돼요. 기본 값으로. 근데 저는 C 드라이브 공간이 없기 때문에 D 드라이버에다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새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 PC로 가서요. D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D 드라이버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이렇게 누르고요. 똑같이 CentOS 7 언더바 2009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를게요. 여기 선택을 해서 됐죠?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바꾼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상머신 이미지의 공간을 좀 바꾸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C 드라이브가 대부분 아마 이렇게 여유가 뭐 일단 파티션을 분할 안 하셨거나 그러니까 C 드라이브밖에 없으시거나 하시면 뭐 기본값 설치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뭐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경로를 트시면 되고요. 난 뭐 기본값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값 쓰셔도 됩니다. 저는 D 드라이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용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용량은 8기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60기가 이렇게 늘려서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스크롤바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자, 근데 60기가 용량이 없는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작 할당 기법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6기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60기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기본값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따가 뭐 다른 영상으로 CentOS를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인데 CentOS 설치하게 되면 지금 6기가에서 7기가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장 공간 뭐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저처럼 D 드라이브 지정한 경우에는 D 드라이버에 한 7기가 정도 이제 공간이 남아 있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또 위치, 용량 60기 요거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지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생성이 되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토스 7-29 용량 시대 레드 64비트고요. 기본 메모리 저 같은 4기가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일명이 CentOS 7 언더바 200.vd가 되어 있고 일반 60기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더넷까지 되어 있고 뭐 이런 메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되는 위치 한번 가볼까? 요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가시면 전 D 드라이브 정기 D 드라이브 가서 네, CentOS 7 언더바 209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생성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처음 생성하면 2메가입니다. 2메가 용량 보시면 지금 2048KB 나오죠? 2메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제대로 생성을 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다른 영상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버추얼박스 다운로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CentOS 7을 설치하기 위한 가상머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